월요봉추입니다. 자, 오늘 10월 25일 아침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 오전 상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따로 한번 말씀을 주셔야 하겠고요. 꼭 무방 참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카페에 보시면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 증시 전망이나 시황, 그리고 강의와 관련된 부분, 테마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받으실 분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미국 시장 요 자리 지지 테스트 가능성 말씀을 드리면서 더 올라가는 것보단 조정을 조금 주는 게 좀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조정이 나왔는데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나왔습니다. 장중 조금 뭔가 변화 요소들이 좀 있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10월 제조업 PMI나 서비스업 PMI, 제조업 PMI는 쇼크에 가깝게 나왔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 PMI는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이번 주 증시 전망이었나요? 거기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로봇이 이제 대체를 하게 되는, 지금 제조업 PMI 같은 경우도 놓고 보면, 노동력 부족, 임금 상승에 대한 이 상승을 통한 어떤 원가, 최근 원자재 값 상승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좀 작용을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에 비해서 서비스업 같은 경우가 확진자 감소에 영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 그러니까 채용 공고는 많은데 그에 비해서 고용이 지금 덜 되고 있는 상황. 거기에 임금도 시간당 임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뭐 식당이나 아니면 술집이나 이런 쪽에서의 이 우리로 치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알바생 역할을 홀 서빙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해주는 뭐 감자튀김을 튀긴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로봇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영향이 아마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는 좀 나타날 가능성이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이게 저변이 확산될 때까지는.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는 이제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새로운 먹거리로 대체를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향후 뭐 5년, 10년 그 뒤를 보게 된다면. 그다음에 이제 이 제조업 PMI가 나오면서 IHS 마켓 쪽에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발표한 바에 의하면 4분기의 경제 성장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도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금요일 날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위험을 보인다면 금리 인상할 수 있을 거야, 하게 될 거야.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는 하긴 했어요. 이미 물가 상승률은 목표치를 많이 넘어선 상태고 공급망 문제도 내년에 계속 내년까지도 지속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의 강도가 좀 더 강해질 거고 만약 지금 예상한 대로 이렇게 강화되는 형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 이 말 나오면서 일단 미국 시장은 하락폭을 키우거나 상승했던 게 하락 전환을 하거나 뭐 이런 쪽의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요. 그와 동시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그 이후에 공급망 우려가 계속 지속되는 부분이 경기 둔화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쪽에 얘기를 했었었고 현재로서는 조기 금리 인상과는 일단 선은 좀 그어준 분위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에서는 이 발표 이후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걸로 보면 내년 9월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움직임을 보게 되면 6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일단 생겼고요. 여기에 더해서 내년에 2번 인상할 거야라는
이 지표들도 상당히 많이 좀 올라오게 됐고요. 3번 인상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요. 일단 다만 지금 이 얘기들이요. 지금 수준에서의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근처쯤 시기가 갔었을 때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건 유동성은 아주 큽니다. 지금 시점에서 얘기한 거고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반응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인플레가 이 좀 깜짝 놀랄 만큼 수준으로 좀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공급망이 생각보다 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다만 역시 데일리 총재도 조기 금리 인상에는 일단 선을 그어주기는 했어요. 이제 이 부분을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봐야 되겠죠. 일단 나스닥이 이렇게까지 다우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이렇게까지 많이 밀렸던 데에는 이제 스냅이라는 회사 쪽에서 광고 회사인데 이 스냅이라는 회사 쪽에서 애플이 이제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하는 정책을 조금 변경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다 수집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독과점 금지법 영향의 그 부분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광고 자체에서 그러니까 애플 발표 이후에 광고 사업 자체가 이제 소비자 맞춤형 광고가 계속해서 나갔는데 이거 이제 조금 안 될 것 같아. 이래서 광고 쪽에서의 실적은 앞으로 좀 부진할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서 가이던스까지도 좋지 않게 발표를 하면서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26% 이상 하락을 했죠. 급락을 했죠. 이 영향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알파벳 다 관련 기업들이 다 급락을 했습니다. 인터넷 관련주들이 그렇게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나스닥의 하락이 조금 더 커졌고요. 일단 FOMC에 대한 어떤 우려감 지금 계속 남아 있는 상태고요.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금년 1년 내도록 이것 때문에 이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금년 1년 내도록 우리가 고전을 했기 때문에 다만 최근 미국 시장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번 주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테이퍼링을 1년 내도록 지금 우리가 이 영향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직접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낙폭은 생각보다 상당히 좀 견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막상 테이퍼링이 딱 시작된다라고 발표가 딱 되거나 아니면 시작이 딱 됐을 때는 일시적으로는 뭐 약간의 이 영향이 있겠죠. 근데 그거가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패턴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과거에는 갑작스럽게 테이퍼링 발표가 됐었다면 지금은 1년 내도록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로 시장이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차이는 있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고요. 오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뭐 3대 지수 모두 좀 비슷하게 좀 조정을 좀 눈치 보기를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 이 FOMC에 대한 눈치 보기를 주 초반에 안 한다 하더라도 주 중반 정도부터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 눈치 보기를 좀 해주는 게 좋고요. 이와 또 상충되는 재료로서 인프라법 오늘 아침에 또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지난주 이거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조금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안에 전후사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인프라법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호적일 수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이 보통 같았으면 이걸 계기로 해서 아마 이 시장이 조금 반등이 전체적으로 좀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음 주 FOMC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반응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수혜주 중심으로 조금 예상보다는 조금 약하겠지만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FOMC 이후에 테이퍼링 발표 이후부터 요게 어느 정도 재료가 소멸하는 시점이 나오게 될 그 이후부터 인프라법 통과되고 나면 실제 집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산이 재정으로 집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요렇게 되는 시점에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좀 반응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시장 얘기 잠깐 한번 해보죠.
일단 우리 시장 약보합권 출발 말씀을 드렸는데 약보합권 출발 이후에 급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일본 증시가 급락 출발했죠. 1% 아래에서 급락 출발한 이후에 조금 끄집어 올리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왔는데 우리 시장도 그에 따라서 일단 급락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뭐 원인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증시 하락, 그러니까 급락 출발의 영향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하락을 한 이후에 빠르게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3,000포인트 오늘 지지 테스트 무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3,000포인트 생각보다 지금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아랫꼬리를 상당히 길게 달았어요. 길게 달았는데 일단 양봉으로 오늘 돌려주고 마감을 해주면 양봉이 아니라 양봉은 당연하고 양 전환하고 마감을 해줄 수 있으면 흐름은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후 흐름이 차트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올 매도였잖아요. 외국인들 했는데 일단 뭐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만 코스피나 선물 같은 경우는 일단 양 전환을 했습니다.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아직 뭐 의미가 다시 매도 전환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 뭐 방향성이 나온 정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아침에 선물 같은 경우 3천억 이상 매도가 나왔는데 그걸 지금 양전환 시켰잖아요. 매수 전환 시켰잖아요. 이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오늘 매도 전환보다는 매수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인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 부분, 최근에 이제 들어왔던 부분에 대한 반작용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자에 계속 좋지 않습니다만 계속 연일 말씀드렸잖아요. 그에 비한다면 오늘 양호한 모습 정도는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보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종가보다 위로 올려주고 마감해주면 좋습니다. 일단 아랫꼬리 길게 달아줬고 양전환한 것까지도 좋은데 일단 이게 아직은 하락의 흐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제 종가 위로는 올려주고 일단 마감을 하는 게 1차 어떤 이 필요한 내용. 2차적으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오늘 고점이 금요일 고점을 넘겨주면 신호가 굉장히 강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옆으로 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3,000포인트 전후에서 3,000포인트 지지 테스트 계속하면서 바닥 다지기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은 현재의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오늘 지금 얘는 아직 음봉인데 지지 받을 라인 깊숙하게 딱 찍었죠. 정확하게. 지난주 금요일 날은 지지를 받은 것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찍지는 않았고요. 근데 지지를 받고 올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급락 나오면서 일단 찍긴 찍었습니다. 얘는 이렇게 마감하면 다시 지지 테스트 조금 더 해야 되고 여기에서 다지기 역시 나가야 될 거고 오늘 만약에 양전환을 하고 마감을 한다라면 양봉 전환을 하고 마감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요 자리를 다시 보기보다는 위로 조금 더 올리면서 요 101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여줄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될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은 역시 이 뉴스에 지금 반응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사장께서 이제 소신 발언이 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원자력 관련 섹터들 아침에 좋은 모습들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섹터들 연일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생각만큼 반응이 좀 덜 나왔는데 오늘 조금 괜찮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섹터들 지금 움직임이 조금 괜찮은 모습입니다. 카지노도 그렇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와 크래프톤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뭐 아직까지는 매도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그다음 SK텔레콤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매수 상위 쪽을 보게 되면 대주전자재료 참 대단합니다. 그다음 에코프로비엠, 그다음 그러니까 둘은 제법 매수세가 괜찮습니다. 2차 전지. 그다음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HLB, 네오위즈, 천보 정도까지 뭐 매수세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특징은 2차 전지 섹터들의 매수가 지금 외계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정도겠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위즈윅 스튜디오, 카카오 게임즈, 다원시스, 아난티, 안랩, 자이언트 스텝, SM
aptar바이오, 비덴트 뭐 이런 종목들 눈에 조금 띄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어제였나요? 미국 언론 쪽에서 좀 쇼킹한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 여름에 이제 이런 루머가 좀 있었어. 아니 작년 여름인가요? 어, 이런 루머가 한번 있긴 있었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 관련된 얘기에서 음,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쇼킹한 뉴스기는 했는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보원 쪽에서는 일단 아니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었고요. 일단 이 부분이 왜 좀 중요하게 취급될 수 있냐면 향후 우리가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너가 누구냐의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둘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상태에서 나오는 걸 보고 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